사무실로 오시죠. 통일 강연회에 앞서 진행 순서를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는 통일 강연회로, 2부 만찬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차세대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차세대 통일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청 강연회 강사로 수고해 주실 주 브라질 대한민국 이정관 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종란 사모 참석하셨습니다. 대사관 김원영 영사 참석하셨습니다. 주 산파울로 총영사관 이혜광 부총영사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원 영사 참석하셨습니다. 한인회 박남근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노인회 김진탁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전계에 계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gora vou apresentar convidado especial, presidente da Tucanafro, PSDB, senhor Newton Chagas. Presidente do Diretório Municipal do PPS, senhor Carlos Fernandes. 아직 안 오셨습니까?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브라질 국가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치가 대한민국의 통일 외교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브라질에서 도착했는데 지금 세계는 여러 방향으로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 멀리 브라질리아에서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E nesse momento, o nosso embaixador Yi Jong-hwan estará presente aqui na frente, palestrando com o tema o que seria a política da unificação. Então vamos dar uma salva de palmas para o nosso palestrante. 이정관 대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무고시 15회 출신으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재외동포 영사대사로 역임 후 2014년 현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로 부임하셨습니다. 대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호장님 김원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분, 3, 4분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포로 전체를 다 통역을 하시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좀 요점 중심을 해가지고 통역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gradeço à noite por o meu convite para poder falar sobre a unificação da Coreia. Como não é muito educado falar antes das refeições, eu vou ser breve, mas mais rápido possível. Eu vou falar 네, 저는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1981년도에 직업 외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외교관 생활을 했고요. 이제 이 브라질 대사가 이제 외교관으로서 마지막 포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외교관 생활의 유종의 미를 이 브라질 대사로 거두기를 사실 적극 희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외교부 장관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미력이지만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난 5월부터 브라질 대사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30년 동안의 경력이 주로 제가 첫 근무를 일본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오랜 세월 여러 포스트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포스트를 브라질 대사로 택한 것을 두고 이제 저희 동네나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브라질 대사를 제가 공적으로 희망했던 것은 제가 대통령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첫째,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공감하시다시피 지금 브라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잠재력이나 모든 면에서 앞으로 대국이 될 그런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우리와는 너무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만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브라질 대사라는 직책을 하기를 희망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이유와 함께 약간의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브라질을 제 마지막 행선지로 택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은 제가 주니어 외교관이 시절했던 80년대 중반에 제가 잠깐 1년 정도 외교부에서 남미를 담당하는 과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년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제가 맡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서울에 있는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저의 말하자면 카운터파트로 일을 했던 그 주한 브라질 대사관 3등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 주한 브라질 대사관 3등 서기관이 아주 출중한 미모의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제 방으로 와서 협의를 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뭐 출중한 미모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위축이 되는데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모든 면에서 저를 압도하는 그런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때문에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았고 내가 이 훌륭한 외교관이 되겠어 지금 현재 가지고 되겠느냐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을 받는 계기가 한편으로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참 굉장히 센 나라구나. 이 3등 외교관이 말단인데 이 말단 외교관이 이렇게 우수한 직원이 있는 걸 보면 참 강국이고 내가 언젠가 이 나라와의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브라질에서 잘 모를 때 제 마음속 깊이 간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제가 브라질이란 자리를 택할 때 뭐 주저없이 택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지난 약 30년 정도의 제가 외교관 생활했던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30여 년 동안에 사실 저희 한국 외교관들이 처한 그 업무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업무 환경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가장 두드러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꼽으라.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 외국 사람들, 외국 정부의 평가, 대한민국의 능력과 위상에 대한 이 외국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니어 외교관이었던 1980년대 그리고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하면 이 외국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냐, 어떤 나라냐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사우스 코리아하고 물음표 묻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제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외교관이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하고 감탄을 하는 그런 식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정말 빠른 시기에 물음표로부터 느낌표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압도하는 속도로 발전을 했지만 하지만 또 한 가지
저희가 감출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이런 모든 우리가 이룬 성과, 우리의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 바로 우리 한반도 통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다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한국민들은 그동안 많이 땀 흘려 일해서 많이 이루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졸라맨 허리띠를 풀을 때가 아니다 라는 점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Quando eu comecei minha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는데, 자, 이 오늘의 주제인 이런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바로 우리가 훌륭한 통일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남북한 사이에 통일하는데 왜 꼭 외교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이 한국 내에서는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남북한 간 통일 문제는 남북한 사이에 해결될 문제이지 외국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해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한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이미 이 한반도 통일, 북한 문제는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숙이 얽혀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한 통일이 남북한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를 남한이 아닌 미국과 상대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중요한 사실은 바로 6.25 동란 때 참전했던 중국이 바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도 거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따라서 중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통일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Para falar sobre o contexto mundial, a Coreia do Norte continuamente não está abandonando a ideia 북한과 러시아 이 두 나라도 미국과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흔히 저희가 이 네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네 나라를 상대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흔히 4강 외교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4강에 대한 통일 외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가 저희가 통일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 된다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바로 역시 우리 미국과의 관계, 미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통일 외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이 가장 대화를 원하는 상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상대가 미국이고, 실제로 미국이 그런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고 또 한반도의 주한 미군을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네 나라 가운데서 미국이 그래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한국 중심의 남한 주도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나라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지리적으로 그 네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미국이 지리적으로 여기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한반도와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중요한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미 동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이 한미 양국이 이런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 같은 노선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관계가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그 북한 문제, 통일 문제와 관련한 우리 한미 동맹 관계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러한 훌륭한 동맹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한 훌륭한 동맹 관계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도 우리와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미국만큼 우리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다만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군사의 동반관계를 맺은 것이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가치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다른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북한 문제를 생각하는 입장이 한국과 미국이 결코 동일할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진전이 되어 갈수록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약간의 의견 차이, 인식의 차이가 나오실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관계를 이렇게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 5천만 한국민,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에게는 한반도 통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여러 가지의 중요한 국제안보 이슈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한미 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일종의 버퍼존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땅에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중국의 그러한 입장 때문에 우리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잘 노력만 하면 중국으로 하여금 결국 한국 주도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국으로 설득을 시켜서 중국이 우리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끌어낼 가능성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자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벌어져 있고 따라서 앞으로 이 중국은 북한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메인테인을 해야 되지만 정말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중국에 대한 노력을 현명하게 잘 해나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주도, 결국 한국 주도의 통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중국 당국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통일 외교, 중국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 우리 입장을 지지하게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남사본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지속된다면 우리가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우리 입장을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국 통일 외교는 정말 우리 외교관들에게 지나는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98년에 북한이 최초로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쐈을 때 일본 열도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는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라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당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65년에 한일 청구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개발의 씨앗이 되는 그런 자금을 배상금으로 저희가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화해서 일본과 북한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그런 전후 배상금을 요구하고 또 일본 정부가 그것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경제적인 일본이 북한에게 베풀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책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우리 통일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 통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느냐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최근에 작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북한의 안보 위협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지만 통일이 돼가지고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성립되는 것, 통일국가가 수립되는 것을 과연 원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들을 넘어서서 아까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국민을 잘 설득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본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일본에 대한 우리의 통일 외교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우선 러시아의 그 우리 통일 외교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지금 그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미소 냉전 때 소련입니다만 아직까지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입장에 딴지를 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하고 미국 입장에 대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4강과 다른 나라 4강 중에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일 외교에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에 대한 통일 외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브라질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통일 외교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우리 앞서 말씀드린 4강 네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통일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브라질이 중요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우선 이제 이 전 세계가 날이 갈수록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모든 어젠다가 보다 많은 나라들에게서 그리고 보다 멀티래터럴 포럼, 다자 무대에서 논의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반도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브라질을 포함한 4강 이외의 나라, 국제사회의 여론, 입장에 의해서 앞으로 이 4강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도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브라질이 북한이 이 상주 공간, 상주 대사관을 상주시키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북한이 이 대사관을 상주시키고 있는 5나라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북한 땅에 대사관을 상주시키고 있는 중남미 국가 중에 2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쿠바와 브라질만이 북한의 대사관을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브라질이 굉장히 국제 무대에서 보이스가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선진국 그룹도 아니고 그리고 후진국 그룹도 아니고 요즘 브릭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만 굉장히 색깔이 강한, 목소리가 강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질의 강한 목소리, 강한 색깔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브라질과 결국 브라질과 한국 관계가 잘 발전이 돼야 이 중요한 통일 문제에 대한 지지도 끌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라질과 한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브라질 정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보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딱 계획된 40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끝낼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시작하시겠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제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면 제가 경청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u programei 40 minutos de palestra e eu estou muito orgulhoso de mim mesmo de por ter terminado isso em 40 minutos. Eu sei que está ansioso, devem estar com fome, mas se 오늘 강의해 주신 이정관 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전부 같이 건배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하여! 이것으로 통일연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즐거운 시간 되시죠.